그러니까 100세까지 사는데 65세까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내는 것처럼 지낼 수 있고 65세 이후에 한 2, 30년을 이렇게 누워서 지내고 마음대로 어디를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늘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속상하시죠? 암의 도움을 받지 않고 크게 아프지 않으면서 스스로 내가 뭐 여행을 다니거나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걸 우리가 건강수명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요, 이 건강수명을 우리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타자세, 여러분들의 건강 모범생으로 만들어드리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 못하고 나면 이렇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소소하게 2가지 했는데요. 사실 제가 술을 좋아해서 이번에는 조금만 좀 술을 줄이자, 요거 하나랑, 한 가지는 이제 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을 좀 더 자주 하자. 저는 일단 이렇게 세웠어요. 근육 감소가 30대 중반부터 일어나거든요. 1년에 1%씩 근육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년 동안 근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집에 갔더니 저희 아빠가 고은아 너 다리가 왜 이렇게 가늘어졌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계단은 5층까지 무조건 내가 걸어가고 그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겠다. 이게 제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나이 기대 여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보험가입할 때는 80세 보장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다 100세 보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 기대 여명이 거의 100세까지 길어졌는데, 골골 100세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100세까지 사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누워서 골골대면서 100세까지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암의 도움을 받지 않고 크게 아프지 않으면서 스스로 내가 뭐 여행을 다니거나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걸 우리가 건강수명이라고 그런데, 한 몇 살 정도 될까요? 그게 생각보다 짧습니다. 65점 몇 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사는데 65세까지만 내가 지금 지내는 것처럼 지낼 수 있고 65세 이후에 한 2, 30년을 이렇게 누워서 지내고 마음대로 어디를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늘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속상하시죠? 자, 그런데요, 이 건강수명을 우리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운동입니다. 자,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면 이 건강수명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은 근육량이 태어나서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35세 이후로는 1년에 1%씩 계속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요, WHO에서 요즘엔 질병으로 아예 부여를 해놨어요. 가변 현상이 아니라 정말 질병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근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일단은 근육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뼈대나 척추나 관절을 잡아주겠죠. 척추 관절의 질환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합병증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장점도 하나가 있겠지만, 근육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들? 운동과 그리고 일상생활 이런 우리 신체적 활동이잖아요. 근감소증 평가를 할 때 뭘 하냐면요, 5m 정도를 정해놓고 몇 초 안에 빨리 지나갈 수 있는지, 몇 초 안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몇 번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의 신체 기능이 안 되면 어떨까요? 파란불이 바뀌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만큼 속도를 못 내요. 그러면 계속 내가 불이 바뀌었는데도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건너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게 되고, 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거나 낙상이나 골절이 생기게 되면, 특히 대퇴골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움직여서 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심혈관 질환들 있죠. 뭐 고지혈증, 뭐 당뇨 이런 것들이 더 악화가 되게 되고요. 혈관이 막혀서 다른 합병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무서운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망률이 몇 배로 상승하게 돼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막 키워지게 되면요, 근육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를 촉진을 해요.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키 다 컸는데 그게 왜 필요한가요? 하고 물어보실 텐데요. 어린 성장기 때는 키를 키우고 뼈를 자라게 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어른이 돼서의 성장 호르몬은요, 잘못된 세포를 다시 회복을 시키고 재생을 시키는 데 주로 쓰이게 돼요. 대표적으로 자가포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서 세포가 태어나고 뭔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걔들이 죽게 되는 이제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죽게 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세포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잘못되는 세포들이 쌓이게 돼서 염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 게 신경계랑 연결되면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이런 뇌 퇴행성 질환과 연관이 되기도 해요. 특히 잘못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하체 근육이 잘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이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이 건강하게 잘 일어나서 이거를 리페어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근육이 이런 작용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 작용에까지 같이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근육의 기능이 뭐냐면요,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식사를 하시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당이 있죠. 그러면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그 혈당들이 분해가 되면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한 군데는 간으로 가고 하나는 근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똑같은 도너츠나 빵이나 식사를 했다 쳤을 때 혈당의 상승 속도나 그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으로 잘 저장이 되거든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분비가 됐을 때 인슐린이 잘 작용을 하게 그런 효과를 높여주는 게 우리가 인슐린 감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높여주기 때문에 근육에 하는 역할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 치매나 인지 기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 질환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요즘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런 뇌신경 쪽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근육에 관한 연구에서 요즘은 뇌와 연결된 운동량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체 근육이 발달할수록 어떤 일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면요,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새로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뇌신경 세포는요, 안타깝지만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지 기능이 망가지거나 일정 부분에 마비가 오면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상태에서 조금 이거를 낫게 만들어주는 과정에 뇌 가소성입니다. 세포랑 세포가 그 세포 머리 핵 쪽에서 돌기가 나와서 서로 이렇게 연결을 이루게 되는데, 그걸 시냅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을 운동이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런 뇌 기능 자체가 활발해지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밝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뇌 신경들이 생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단백질이 있어요. BDNF라는 단백질인데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BDNF 단백질 양이 늘어나 있고 더 이제 활성화돼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 뒤에 하지 않은 그룹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이런 뇌 신경들이 많이 자극이 돼 있고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지를 보니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이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이런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근육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근육은요, 우리가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에요. 딱 봤을 때 가장 큰 근육들이잖아요. 우리 허벅지 앞에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있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런 근육들이 우리 몸의 근육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하체 근육량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운동량, 걷는 속도, 그리고 일상생활 지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젊음을 얼마나 잘 유지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습니다. 게다가 뭐 우울증 예방,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성인병들 있죠. 뭐 당뇨병, 그 다음에 비만, 고지혈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낮춰서 삶의 질을 또 높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좋은 효과가 하체 근육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젊을 때부터 20, 30대부터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을 쌓아두는 게 중요하고, 나는 60대, 70대가 지금 됐는데 젊을 때 근육량이 없고 나는 이미 너무 노쇠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럼 가만히 계시면 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도 근육을 키울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막 가서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안 해도 의자만 하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운동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좋은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냥 되게 쉬워요. 다리 뻗기요. 다리만 뻗으시면 되는데 동작은 쉬운데 여러분들의 허벅지는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딱 허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의자에 한 중간 정도로 나와서 앉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운동의 항상 기본은 요추 전만, 딱 복부에 힘 주시고 척추 키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조금 운동이 힘드신 분들은 여기 뒤를 이렇게 좀 잡으셔서 척추를 지탱하셔도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발끝을 당겨주시는 건데, 근데 이때 힘은 어디 들어가냐면 우리 대퇴사두근 앞쪽을 이용해서 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더 망가지게 됩니다. 자, 척추에 힘을 딱 주시고 허벅지 앞쪽에 힘을 줘서 무릎을 쫙 펴신 상태에서 5초 정도 유지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를 10번씩 3세트를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 너무 운동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팔을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서 코어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 기립근의 운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살도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몸이 막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유지를 하면서 우리 기립근이 더 힘을 쓸 수 있거든요. 자, 또 보여드리면 이제 바꾼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10세트씩 3번씩 이렇게 해서 30번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동작은 다리 뒤꿈치 들어 올리기를 하실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척추를 똑바로 세우셔야 돼요. 골반 옆에 갈비뼈에 귀까지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고, 골반 넓이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는데,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올렸다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쭉 올리셨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10회를 3세트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허벅지 전체 근육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종아리 근육까지 다 이렇게 훈련이 되는데, 쉬운 것 같아요. 원장님 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살짝 무릎을 굽혀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쭉 내리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이세요? 이거 후들후들 떨리는 거? 들어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웜업을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게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이것도 10세트씩 3번씩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운동은요. 여러분들 하체에서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근육이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이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굽히실 거예요. 이렇게 딱 굽히시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엉덩이 힘으로 버티신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버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렇게 갔다 오신 거예요. 얘는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버티시는 거거든요. 그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를 10번을 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여러분들 좀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잡고 하실 거예요. 의자를 잡고 이 상태에서, 자, 옆면에서 보여드리면 고관절을 굽히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수직을 딱 만드시고 엉덩이를 뒤로 딱 빼셔가지고 이렇게 척추를 일직선을 만드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대시거나 이렇게 숙이시면 안 되고, 무릎이 나가지 않게 엉덩이를 뒤에 의자에 쭉 앉는다는 느낌으로 보내주세요.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잘 되시면 한쪽만 좀 잡고 내 엉덩이를 이렇게 잡아서 빠지지 않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요게 좀 재밌게 하시려면요, 미끄러운 이렇게 받침대나 걸레 같은 거 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안 떼고 하시면 더 어렵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케이트 하듯이 이렇게 하면 허벅지뿐만 아니라 엉덩이, 중둔근까지 굉장한 자극이 느껴져서 여기 10번, 여기 10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 번으로 해서 10번씩 3세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걷기는 좋은 운동이긴 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5,000보를 걸으나 10,000보를 걸으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시면 제가 운동은 좀 하세요? 그러면 다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럼 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걸어. 그러니까 걷기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국민 운동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왔을 때 보면 허벅지가 엄청 발달돼 있거나 기립근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키우는 게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미국 뇌졸중학회나 심장학회에서는 그런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표를 하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유산소 운동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꼭 근력 운동, 그리고 거기에 기능성, 유연성, 균형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30분씩 했을 때 주 5회, 그리고 근력 저항성 운동을 주 2, 3회, 그리고 유연성 이런 운동을 2, 3회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이제 내가 구성을 한다 생각했을 때는, 자, 걷기 운동을 30분 정도 하고 이틀 정도는 근력 운동, 그리고 한 2, 3회 정도는 여러 가지 뭐 균형 잡기 운동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이제 근육과 같이 있는 이 관절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나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좋은 자세라고 하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은 건데 우리가 허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허리가 앞으로 좀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거를 요추 전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유지하는 근육들을 우리가 기립근인데 이 자세가 망가지게 되면 일단은 허리에 나빠요. 자, 대표적인 자세가 뭐가 있냐면 1번은 양반다리 자세예요.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골반이 뒤로 넘어가고 요추가 이렇게 일자로 펴지면서 우리 복부 이런 데들이 힘이 다 풀리게 돼요. 그러면 바로 디스크나 고관절에 압박력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가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퇴행성 질환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양반다리를 하지 말자. 자, 두 번째는요. 다리 꼬기. 저희가 논문에서 이런 거 연구된 것도 많거든요. 다리를 딱 꼬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양반다리처럼 골반이 이렇게 이제 뒤로 한쪽은 넘어가고 한쪽이 이렇게 비대칭이 생기게 되는데 자세를 잡고 있으려면 우리 척추를 이렇게 동그랗게 잡고 있는 코어 근육, 앞에는 복근, 뒤에는 기립근, 이 근육들이 딱 활성화돼서 잡고 있어야 되는데 다리를 꼬게 되면 이 근육의 힘이 다 풀리게 돼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고 실제로 다리 꼬아서 엑스레이를 봤거든요. 척추가 뒤로 펴지는 것도 있지만 회전을 하게 돼요. 주로 자기가 편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을 꼬거나 왼쪽을 꼬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이게 반복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엑스레이를 제가 와서 딱 찍어보면 이미 이렇게 척추가 다 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꼬는 것도 우리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세 있죠? 그 사무실 출근하셔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컴퓨터 하시는 거랑 집에 가셔서도 TV 보실 때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TV 보시다가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미끄러져 앉는 자세가 우리 척추에 가장 안 좋은 자세거든요. 그렇게 되면 척추가 새우등 같이 요추도 뒤로 펴지고 경추까지 쫙 이렇게 C자로 하나로 펴주면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 가지 자세 여러분들 양반다리 하기, 무릎 꿇기 그리고 미끄러져 않기 요거는 허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척추 건강을 생각했을 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하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아직 내가 젊은 분들 누구에게도 다 이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편식해서 하나만 하지 마시고 꼭 우리 근육 운동을 포함해줘서 여러분들도 더 건강해지시고 바른 자세까지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평소에 근육이 잘 늘지 않고 근육량이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척추관절 문제로 통증이 많아서 고민하시는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 좋아요와 알람, 구독 부탁드릴게요.